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주요 선거 국면마다 전략적 선택을 해온 광주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광주시의 행보가 본격화된 가운데 대권 주자들의 호남 구애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대선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광주시는 애매하게 멈춰선 윤석열표 사업을 뒤로 하고 81조 원 규모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을 지역 대선 공약으로 확정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국내 최초 인공지능 데이터 거래 도시 구현이 대표적입니다. 다음 정부에 보내는 광주의 제안은 AI 주도 초격차 성장도시 광주입니다. AI를 가장 잘 준비해온 광주가 AI 주도 성장으로 데이터가 돈이 되고 AI가 경제가 되는 스마트 미래자동차 산단,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청, 국가주도 민군 통합공항, 광주 전남북을 아우르는 서남권 에너지 경제 공동체 구축 계획도 지역 대선 공약으로 다듬었습니다. 민주정권 집권이 유력한 상황에서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 결집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광주의 미래 지형을 바꿀 대형 프로젝트가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커진 셈입니다. 후보를 놓고 고민하기보다는 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사고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호남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매칭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여론이 작동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권 주자들의 호남 구애도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사표를 던진 김두관 전 의원은 민주진영의 본산 광주를 찾았습니다. 국민이 불법 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던 건 1980년 광주의 희생과 교훈 덕분이라며 5.18 묘역에 고개를 숙인 김 전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역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수도권 1극보다는 다극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야만이 지방 소멸도 막고 국가 균형 발전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광주를 가장 먼저 방문하고. 김 전 의원은 완전 국민 경선제를 통해 범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 선출을 제안하며 이재명 대세론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대선. 대선 공약에 지역 현안이 얼마나 담길지 광주 정치권의 끈질긴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시가 대선 공약 의제를 밝힌 데 이어서 전라남도도 조기 대선에 맞춰 지역의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과제 20건 등 모두 75건의 대선 공약 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건의해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가 대선 공약 핵심 건의 과제 제1호로 꼽은 것은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좌절된 데다 의대 설립을 위해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의대 지원과 별개로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드리고 목포대 순천대 통합대학교 의대 신설과 함께 상급 종합병원 건립을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대선 공약 2호 과제는 여수 국가산단 일원의 석유화학, 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가 꼽혔습니다. 또한 최근에 큰 화제를 불러모았던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도 3호 대선 공약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핵심 과제는 조선산업과 에너지 신도시 조성, 무안국제공항 육성 등 대통령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공약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는 김산호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국립김산업진흥원과 김수출단지 조성, 마른김 수산업협동조합 설립 등입니다. 전남도는 핵심 과제 이외에 분야별 지역발전 과제로 남북권 초광역 항공인프라 구축과 여수산단 진입도로 국가관리 지원, 전통주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35건을 제시했습니다. 제도 개선과 국정 제한 과제로는 국가 출생기본수당 신설과 농민 공익수당 국가정책과 등 20건을 들었습니다. 그간의 발굴 과정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이를
각 대선 캠프 등 전달 등 본격적인 대선 공약 반영 활동들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기 대선에 따른 전남도의 전체 공약 75건에 수반되는 예산은 191조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강주 민간군공항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바빠진 것은 비단 정치권이나 자치단체들뿐만이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새로운 사회를 위한 고민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사회단체가 시민 수천 명의 의견을 모아 사회 대개혁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혁 의제가 무엇인지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넉 달간 매일같이 거리로 나섰던 광주 시민들. 마침내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냈지만 아직은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사회개혁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한 명을 파면한 것으로는 우리 사회 구조의 모순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의 탈출을 돕고 파면을 방해했던 판검사와 내각, 이들에 의해 자행된 내란 수사 방해, 제1야당의 자고우면 등은 한국 사회의 취약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광주 비상행동은 헌법, 노동, 교육, 지방분권 등 12개 분야에서 시민들이 선정한 의제 5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지킨다는 5월 정신으로 대통령 파면까지 이끌어냈던 만큼 이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다시는 내란이 반복될 수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1980년 강주가 2024년 대한민국을 구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5.18 정신을 존중하고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헌법 전문에 우선적으로 수록하자. 사회 대개혁 의제 선정에는 광주 시민 4,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광주 비상행동은 지난 2달간 5.18 민주광장과 인터넷에서 설문조사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고 이렇게 모인 의견들을 시민 토론회를 거쳐 50개의 의제로 압축했습니다.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시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일은 전국적으로도 드물다고 합니다. 중간에 약간 쉴까요? 이렇게 했을 때도 아니 계속하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광주 비상행동은 사회 대개혁 광주본부로 명칭을 바꾸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지역민들이 꼽은 의제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토론회를 여는 한편 지역민들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신안군 태평연점 소금의 미국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강제 노동으로 생산했다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해당 염전과 지자체, 우리 정부는 지금 생산된 소금과는 관계가 없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신안군 증도면 태평염전,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크기로 국내 천일염의 6%를 생산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단일 염전입니다. 최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이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의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염전에서 강제노동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태평염전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 반박했습니다. 염전 노동자에 대해 어떠한 강제노동이나 인권 관련 법적 문제를 유발한 적이 없고 미국 당국이나 관련된 기관의 사실 확인 조사를 별도로 받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지난 2021년 태평염전이 아닌 일부 생산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 일부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신안군이 지난 2021년 이후 염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 강제 노동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안을 포함한 전남 지역 염전 노동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과 폭언, 근무 여건 등 조사를 지속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수부를 통해서 미국에 이렇게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수입 제한 조치가 풀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도 곧바로 해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인도 보류 명령 해제를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염전에서는 1년에 7, 8톤의 천일염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 천일염 이미지는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영암의 한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가 폭행과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숨졌습니다. 시민단체는 피해 사례가 더 있다는 증언에 따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하기가 힘들다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업주의 괴롭힘과 폭력을 당했다는 겁니다. 네팔 출신 20대 노동자는 이 영상을 남긴 지 4개월 만인 올해 초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숨진 곳은 자신이 일하던 돼지 농장의 숙소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시민단체를 통해 동료들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그 9명이 다 내가 폭행을 당했고 목 졸라서 이게 땡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감금 화장실에 하루밤 이게 감금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시민단체가 피해를 파악한 이주 노동자만 30여 명. 모두 이 농장을 거쳐갔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강제로 수정하게 한 뒤 임금을 삭감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시민단체가 농장주를 추가로 고발하고 강력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숨진 이주 노동자는 물론 다른 동료 노동자들도 괴롭힘과 폭행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농장주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하면서 임금을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강요죄, 그리고 폭행.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농장주는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남도의 봄 소식을 전하는 광양 고로쇠 채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고로쇠 수액은 이상 기후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 시기가 엇갈렸는데요. 농가의 소득이 크게 줄면서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15일 광양 백운산 일원에서 시작된 고로쇠 수액 채취가 2달여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광양시 5개 면지역 18개 마을에서 채취된 고로쇠 수액은 옥룡 면지역 31만 1천여 리터를 최고로 모두 65만 3천여 리터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채취량과 비교해 30%가량 줄었습니다. 채취량 감소는 채취 농가 수의 감소도 이유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올해 주요 채취 시기인 1, 2월 사이 유난히 기온이 낮고 눈까지 많이 내리는 등 한파가 계속 이어지면서 채취량이 감소한 겁니다. 그런데 1월 그 중순 이후에 추위도 길어지고 또 눈도 자주 오고 해서 고지대에 있는 그 눈이 쌓이다 보니 채취를 그 부분을 못하고 이따가 그 명절 전후에 많이 판로가 있는데 그때 채취가 많이 없어서 소득도 좀 낮았고요. 특히 고로쇠의 채취량이 주요 소비 시기가 지나버린 지난달 중순쯤에야 비로소 늘어나면서 채취 농가들의 소득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광양 고로쇠 채취 220여 농가의 올해 수입은 전년 대비 8억 2천여만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광양 고로쇠 생산자 단체는 농협마트를 통해 추가 증정 행사까지 열면서 소비 촉진을 유도했지만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농가들은 현재 재고로 남은 고로쇠 수액도 18,000여 리터 이상 될 것으로 추산하면서 2차 상품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생전에 처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그 막판에 끝나는 시점에 채취가 많이 되는 것은 아마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2차 강우를 이제 준비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 최초로 산림청의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돼 광양을 상징하는 대표 특산품 가운데 하나인 백운산 고로쇠 수액. 올해 예측이 불가한 기후 변화의 상황 속에서 크게 줄어든 소득에 채취 농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조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라며 이런 시대 정신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단일 대우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 SNS를 통해 정치적 입장을 밝혀왔고 지난 2월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광주경제계가 광주 글로벌모터스 갈등 현안에 대한 노사민정협의안의 중재안을 노조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와 경영자 총협회는 오늘 공동 입장문을 통해 노조가 중재안을 수용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GGM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완성차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생산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조가 협력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장성군 황룡면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공장 직원인 53살 서모 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동료에 의해 발견된 서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기계를 점검하던 중에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25%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한 가운데 전남도가 오늘 관세정책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지역기업 피해 최소화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수출 물류비 절감을 위한 광양항 활성화 지원과 탄소 중립, 스마트화 제조 공정 설비 개선 지원, 배터리 산업 다각화 등이 논의됐습니다. 전남도는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100억 원을 지원하고 수출 기업 지원 보증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2025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공모에 장성군과 진도군, 영암군, 해남군을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진도군 아리랑마을 관광지와 영암군 마한 문화공원 관광지 등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